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성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35페이지 로마서 3번에 작용에 의한 분류 보겠습니다. 사마열혈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권리는 그것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즉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눠진다. 이것이 권리의 분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양가 1번의 지배권. 지배권은 타인의 행위를 개제시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고 식재산권, 친권, 후견자들 정도에 속한다. 인격권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다수설처럼 지배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채권에 대해서는 통솔은 청구권으로 거나 지배권이라는 소설도 있다. 생각컨대 채권에는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지배권의 효력이 있는 데서 없으므로 지배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라고 해야 한다. 한편 청구권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는데 사원권은 지배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배권의 효력으로는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다. 전자는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이고 후자는 제3자가 채권자의 지배를 침해할 수 없다는 효력, 즉 권리 불가침의 효력이다. 이 후자에 의하여 지배권에 대한 제3자의 위법한 침해는 위법행위로 되어 권리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침해 상태의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판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2번의 청구권.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주택 매수인의 주택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지배권과는 달리 그 객지인 주택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권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채권을 둘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채권과 청구권은 정의가 같다. 그렇다면 둘은 같은 권리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동그라미 1번에 채권과 청구권은 존재하는 면이 다르다. 채권은 권리 내용상에 분류해야 한 것이고 청구권은 효력상에 분류해야 하는 것. 이다. 36페이지. 청구권과 같은 권리의 효력은 채권 등 기초적 권리의 효력으로 발생하며 따라서 기초적 권리와 차원을 달리한다. 동그라미 2번에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권, 식재산권, 상속권, 가족권으로부터도 생긴다. 물권적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유아인도 청구권, 부양 청구권, 부부의 동거 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3번에 청구적인 효력은 채권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만이 효력의 전부는 아니다. 채권에는 그 외에도 이행한 것의 수령, 본격, 채권자 대기권, 채권자 지속권, 항변권, 해제권 등의 다른 권능도 있다. 4번. 채권이 발생하면 보통 청구권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행기가 되지 않는 채권의 청구에는 채권은 존재하여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청구권은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채권법의 영역에서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채권의 동의어로 자주 쓰이고 있다. 소유권 이전 채권 대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해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채권 전 청구권과 채권을 동일시하는 독일 문헌의 영역 때문인 것이다.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워낙 일반화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을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둘의 관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에 있어서 형성권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지료증감 청구권, 비상금매수 청구권, 부속금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차임증금 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그 밖에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3번의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권리이다. 이는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에서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전제에 이르는 법률행위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 매매의 일방 이하 완결권, 약권 해제권, 상속 포기권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적 취소권, 재판상 이행권, 친생분권, 입양 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등이 있다. 후자의 형성권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그 권리 행사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4번 항변권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반대권이라고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상대방의 청구권은 37페이지 인정하면서 그 작용만을 저지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청구권의 성립을 부인하거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권이 아니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전자에 이르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가 가지는 동시행위 항변, 보조인이 가지는 최고검색의 항변, 후자에 이르는 상속의 한정승인 항변이 있다. 그 외에 소멸시효 항변도 있고요. 변제 항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변권은 권리자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소송 절차에서 법관은 항변권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고 권리자가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항변권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장이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이처럼 항변권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항변권자가 청구권에 대하여 이행하려고 하는지 않는지가 오직 항변권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항변권과 비슷한 것으로 이의와 소송상의 항변이 있다. 이의는 항변권과 달리 권리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소송상의 항변은 민사소송법상의 방화 방법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배척하기 위하여 다른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다. 로마자 4번의 그 밖의 분류 보겠습니다. 1번 절대권 상대권 권리는 그것에 복종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화하여 절대권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은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대권이라고도 한다. 그에 비하여 상대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인권이라고도 한다. 물권, 직재산권, 친권, 후견인 등의 지배권은 절대권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청구권은 상대권에 해당한다. 절대권은 모든 자가 의무자이고 누가 그것을 침해하든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러나 상대권에 있어서는 의무자, 임의자에 대해서는 이론상 침해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로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 일본론은 절대권 상대권의 구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절대권 상대권을 구별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가 되는 데 지장이 없으며 따라서 이 구별은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이 밝혀져 요즘에는 구별 분설이 보이지 않는다. 2번에 일진전속권, 비전속권. 권리는 그것과 그 주체와의 긴밀도 차이에 의하여 일진전속권과 비전속권으로 나누어진다. 일진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 즉 양도, 상속 등으로 38페이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이고 비전속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한 권리이다. 가족권, 인격권은 대부분 일신전속권이고 재산권은 대체로 비전속권이다. 위에서 말한 일신전속권은 권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때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 권리는 권리적 이외의자에 대하여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채권자 대리권에 기재되지 못한다. 친권이 그 예이다. 3번의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권리 가운데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전제가 되는 권리가 주된 권리고 그것에 종속되는 권리가 종된 권리라고 한다. 예컨대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 피담보 채권과 질권, 저당권, 주체문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모두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 관계에 있다. 4번 기성의 권리, 기대권. 이는 권리가 성립 요건을 모두 구별하는가에 의한 구분이다. 보통의 권리인 기성의 권리는 권리 성립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서 이미 성립한 권리고 기대권은 권리 발생 요건 중 일부분만 갖추고 있는 상태에 대하여 법이 주고 있는 보호이다.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가 그 기대권의 예이다. 그 밖에 물권적 기대권도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를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